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올려 의료인 수입을 늘려줄 테니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 사태가 없도록 열심히 근무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다 현장을 떠나는 전문의들에게 한시적 수가 인상 약발이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의 추석 연휴 종합 대책 알아봅니다. 경상북도 행정지원과 오상철 과장 연결하고요. 2부에서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오디오 드라마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맞이 준비로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경상북도에서도 추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상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자, 이번 추석 명절 종합 대책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많이 마련을 해두고 계신데 올해는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네, 경북도의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은 민생, 안전, 나눔, 관광 4대 분야 13개 세부 과제로 추진합니다. 네. 특히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어려운 민생 상황과 명절 기간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민생 활력과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준비에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민생 활력 그리고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또 많이 올랐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추석 물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9월 2일부터 물가 안전 종합 상시를 운영하여 명절 핵심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경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제수용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의 출하량을 확대하고 비축 농산물 수매 방출을 통한 성수품 물량의 원활한 공급 등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보니까 농산물이 7개, 축산물 4개, 임산물 3개, 수산물 6개 이렇게 항목이 있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하량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비축 농산물 수매에서 방출하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자, 명절이 되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바로 독거노인들, 또 중장년, 청년 1인 위기 가구 같은 경우인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경북도에서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시군별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 행복기동대 등 인적 안정망을 활용한 위문 활동과 생필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롭지 않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행복 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뭐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고립 상태 위기 가구에 대한 조사, 상담을 통한 조기 발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일 텐데요. 명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차량 점검, 가정 내 가스 전기 점검, 교통 및 기상 정보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경북도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 소방관서에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명절 기간 도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명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경북도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 의료기관 등 3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계속 운영하여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급의료 관련 상담과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 앱 이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응급실 네. 뺑뺑이 문제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파악하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응급실 문제,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예. 뭐 응급실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내에는 네. 아직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 자, 무엇보다 또 길이 막힐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양한 교통 관련 대책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명절 상습 정체 구간인 대구 포항권의 주요 구간에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 정비와 예찰 활동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기성객과 도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기간 교통 안내 방송과 실시간 도로 정보 앱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 및 도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크게 봐서 두 곳이군요. 대구 진입 우회도로 6곳이 있고 포항 진입 우회도로 3곳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고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이번 연휴 기간 중에는 도내 시군별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을 찾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셔서 우리 고향의 발전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명한 가을 한날에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고향, 우리 경북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와 넉넉한 고향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서 터져나온 네타냐후 총리 규탄 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예. 그 수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한다는 거 이거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스토리가요. 예. 지금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 최남단 라파에서 하마스 땅굴을 수색하던 중에 시신 6구를 발견했어요. 이게 작년 10월 7일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6명이었습니다. 근데 근거리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총탄에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견하기 딱 24시간 내지 48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죠. 예. 인질들이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물론 인질들을 죽인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휴전 협상을 타결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빨리 휴전하자 이런 분위기군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6명 중 3명은요. 예. 휴전 협상이 타결만 하면 제일 먼저 살아 돌아올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질 맞교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성 19세 미만 50세 이상 노인 환자 이 순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허시 골드버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왼팔 부상을 입어서 일부러 잃었거든요. 휴전 협상만 되면 제일 먼저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그러니까 여성인데다가 환자니까. 예, 23살인데 젊은이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네타냐후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 인질 구해내는 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텔아비브에 수십만 명, 아니 거의 70만 명의 시위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질 가족단체는 전쟁 발발 이후 거의 매주 협상 타결을 요구한 시위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시위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마스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질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그러니까 하룻밤 그 사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 70만 명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촛불 시위 생각해 보면 네, 맞습니다. 그때 왜 뭐 100만 인파 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우, 뭐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거 참 어마어마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네요. 자, 결국은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 총리는 글쎄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 실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시 선거하자고 얘기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다시 선거해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필라델피 회랑이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진짜 단어 문제인데요.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DMZ 있지 않습니까? 예. DMZ가 남방 한계선부터,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선부터 남방 한계선까지 이 거리가 한 5에서 보통 15km 정도 되거든요. 예.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게 뭐냐면 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따라서 설정된 길이가 14km. 우리는 254km가 그래요. 휴전선이. 그런데 폭이 여기는 길이가 14km, 폭이 100m밖에 안 돼요. 아, 아주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가 굉장히 가깝군요, 이게. 가깝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가르는 국경 철조망이 있으면 철조망 넘어서 가자지구 쪽으로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2005년도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군을 관리했었는데, 자,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이후 이곳은 가자지구로 물자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쪽으로 이렇게 물자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주민들이 땅굴을 파서 이집트 쪽으로 남쪽에서 물건 들어오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커요. 여기에 자동차도 막 반입이 됩니다. 아, 터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반입이 되는 겁니다. 차량 자체가 반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의심하듯 그 차량에 무기를 싣고 반입했겠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에서 발사한 로켓이 이스라엘 민간인들 막 피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 필라델피 회랑 아래에 있는 땅굴을 주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 회랑이라고 하면은 이집트와 그 가자지구 사이 그 완충지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필라델피 회랑 밑에 땅굴이 수없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의 뭐 물자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가자지구로 드나드는데 이 땅굴을 통해서 무기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차량까지 뭐 드나들 정도로 상당히 큰 그런 땅굴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땅굴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이게 통계는 없는데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기가 필라델피 회랑 아래 터널 통해서 가자지구로 유입된다 라면서 그 국경 맞대고 이집트에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2014년도에 땅굴 수색하고 땅굴 파괴 작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자, 가로 14km 길이의 회랑 아래 땅굴이 무려 1,200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개겠죠? 1,200개요. 아니 14km인데 길이가? 그러니까요. 그 밑에 땅굴이 1,200개가 있다는 말은 거의 뭐 한 10여 미터에 하나씩 땅굴이 있다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한 12미터? 이걸 막 파괴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 12미터마다 땅굴이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막 2층으로 땅굴이. 네, 맞죠.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가 이 가자지구를 접하고 있는 이 주변에 민간 시설 다 철거하면서 라파 신도시를 만들고 주민들을 이주를 하고요. 여기에서 필라델피 회랑과 이집트 국경 주변에서 일어났던 반이스라엘 행위 단속하고 억제하고 최선의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이집트로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필라델피 회랑의 하마스 땅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필라델피아 회랑 통제권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다시 획득하면서 땅굴을 찾아냈어요. 트럭이 드나들 만한 땅굴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하마스가 필라델피아 회랑을 통해 무기를 들여오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할지 모르는 이런 주장이 오히려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왜 반발하냐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집트 외무부가 반박을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 이집트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주장이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집트의 이런 성명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다 이집트 편을 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회랑 요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필라델피 회랑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은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는 아닌 거죠.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두고 사이가 안 좋은 이란도 있지만 이집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미국이랑 친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카타르는 중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얄밉다 이거죠. 이거 네타냐후가 전쟁 끝나면 자기 쫓겨나니까 전쟁 안 끝내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이 저는 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쫓겨날 것 같으니까 전쟁을 계속 끌려고 한다, 네타냐후가. 그래서 뭔가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타냐후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전쟁 내각 안에서도 지지부진한 이 협상을 놓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을 필라델피아 회랑에 절대 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필이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요? 이스라엘 요하부 갈란트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9일 안보내각 회의에서 채택을 했거든요. 이 결의안을. 우리는 필라델피아 회랑을 사수한다. 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둔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인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요? 전쟁 중에 근데 이 국방장관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마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마스는 계속 필라델피아랑 이스라엘군 주둔하면은 협상 타결 안 된다라고 뭐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저 국방장관이 지금 안 된다. 이런 뭐 반기를 든 거군요, 국방장관이. 그렇죠. 근데 전쟁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 협상단이 지난 2일 휴전 중재국인 미국, 이집트, 카타르에 필라델피 회랑 철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린 절대 이 군 철군 안에 군 못 빼라고 얘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는 이게 우리가 이게 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철군할게라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네타냐후의 상충된 메시지로 휴전 회담 혼돈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미 3단계 휴전안을 제시했어요. 뭐 1단계는 6주 휴전 후 뭐 인질 수감자 일부 교환, 2단계는 인질 전원 석방, 이스라엘 가자 완전 철수, 3단계 가자지구 재건, 사망 인질 시신 소환 다 해놨는데 이게 미국의 휴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타냐후가 실시됐던 말을 바꾸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정보국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장쯤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단계 휴전안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2단계에서 군대 철수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철군은 없다라고 공언한 네타냐후 총리가 뒤에서는 철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내부에서는 우린 철군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는 우리 철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네타냐후 정권이요 연정이거든요. 연합 정권인데 내부에 절대 총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극우 세력이 있어요. 그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극우 세력들. 그 극우 세력한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시키라는 의도다. 일종의 네타냐후 총리의 페이크 모션이다. 내부 세력을 속이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협상 테이블 말 다르고 내부에서 막 주장하는 게 말 다르고 그러면 이게 뭐야? 중재국들은 뭐야? 그러니까 하마스는 뭐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국가 대 국가 어떤 약속 그럼요. 이런 건데 협상 이런 건 이건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네타냐후 총리 앞뒤에서 이런 다른 얘기에 중재국들 상당히 좀 당황했겠네요. 당연하겠네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중재국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2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1단계쯤 가가지고 이제 인질 교환하자, 6주 동안 휴전하자, 이거는 해놓고서 2단계쯤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질 전원 석방하고 가져주고 완전 철수하자 할 때, 나 못해! 하고 배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본다. 근데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단문만 빼먹고 판을 엎을 것이다. 라고 중재국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질은 인질대로 다 돌려받으면서 협상에 응하는 척하고 있을 뿐 철군은 없다. 이게 네타냐후가 원래 공개 본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타냐후만 어떻게 좀 그렇죠. 권좌에서 좀 물러나도 굉장히 좀 휴전이 빨리 가까워 올 수도 있겠네요. 이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이에 계속 무슨 요르단 사원 폭격하고 이스라엘군 또 사고 쳤어요. 이스라엘군이 미국 여성을 평화활동가를 저격을 해서 살해했거든요. 왜요? 왜 또? 평화활동하는데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걸 보기 싫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겠죠.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가 그저 관리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네타냐후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란과 학전을 해서 이란과 학전을 통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네타냐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네타냐후 목적이 이란까지 끌어들여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요?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 이게 네타냐후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독재자라니까요, 네타냐후가.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의 그치고 있다, 미국이. 왜냐, 선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5일이니까. 미국 국민들은 당연히 이거 싫어하겠죠. 확전되는 거를 당연히. 그래서 해리스가 뭐 하고 있냐면은, 바이든 친이스라엘 행보 정책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런 마음들 달래는 그런 만남을 해리스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굉장히 어중간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진짜 어중간하네. 이스라엘을 안 도울 수도 없는 거고, 돕자면은 또 확전이 되고 이러면은 또 미국 내 지지 기반이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어정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이렇게 휴전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일까요, 지금? 지금 이쪽 휴전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고,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이 신호가 양쪽에서 계속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팩트는 뭐냐면 여전히 인질 가족단체에 따르면 101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국민들 하마스에 잡혀있다. 그렇죠. 10월 7일날 잡혀갔던 사람들. 예. 그런데 지금 휴전협상은 필라델피아 회랑에 딱 머물러 있고 그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변수는 뭐냐면은 아까 70만 명 시위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내부 민심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현재 네타냐후 정권에 타격을 준다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극우 세력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전이 더 빨라질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든 카타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외부에서 압력 넣는다고 해서 휴전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미 그 초안은 18개 문장으로 구성됐고 한 14개는 합의가 돼서 기본적으로 협상이 90%는 합의가 돼 있대요. 지금 상황이. 네타냐후가 이거를 합의를 해버리면 휴전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쫓겨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역시 어느 나라나 독재자가 그 나라 국민들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네요. 뭐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저는 갑자기 오늘 저 최희원 평론가님 말씀 쭉 들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내에서 좀 쿠데타 비슷한 그런 것도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군요. 이스라엘. 불안한 정정이죠. 자, 오늘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 얘기, 또 완충지대죠. 필라델피 회랑을 둘러싼 갈등, 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현재 사태를 관리 정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